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덥네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제 이름은 서윤이지만 본명은 아닙니다. 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이자 비밀 신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정으로 저를 이끈 이야기입니다. 저는 약 3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특권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죠.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업적으로 뛰어났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성취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죠. 북한에서는 너무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계속 전진했고 결국 북한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한 곳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지만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사랑 외에도 한국 전통무용이라는 또 다른 열정이 저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춤을 출 때면 우리 문화와 유산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우아한 동작, 화려한 의상,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은 모두 말을 초월하는 언어로 제 영혼의 말을 걸었습니다. 저처럼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북한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부터 말할 수 있는 말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일과 춤에서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기회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해 북한 국경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표단 선발 과정은 엄격하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표단은 학업 성취도부터 가족 배경, 정부에 대한 충성도까지 후보자의 모든 면을 살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치열한 경쟁과도 같았죠. 저는 확률이 낮더라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갖고 있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이었지만 제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선발 과정에 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계속되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품과 춤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다리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지만 이것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족, 친구, 학생들, 사랑하는 조국 등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어야 했으니까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도시, 첨단 기술이 발달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알던 세상과는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조국의 국경 너머의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짐을 싸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남북한 국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제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선발 과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 치열한 경쟁과도 같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할 최고 중의 최고,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표단에 선발되기 위해 후보자들은 1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전문 자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대표단이 가능한 모든 면에서 북한 정권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신원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력부터 개인적 관계까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연관이 있는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불충성했던 전력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북한 체제를 진정으로 신봉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대표단의 외모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매력적이며 단정해 보이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일련의 건강검진과 외모 평가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키, 몸무게, 신체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치아, 피부, 머리카락도 검사했습니다. 모델이나 배우가 되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부분은 충성도 테스트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대표단이 북한 정권과 이념에 전적으로 충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련의 인터뷰와 평가를 거쳤습니다. 북한의 역사,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르침, 주체 이념의 원칙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 노선에서 벗어난 징후가 있는지 답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발 과정 내내 후보자들 간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대표단으로 선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 중 한 명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긴장감, 질투 심지어 방해 행위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선발 과정이 짜릿하면서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고 가족과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하면,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죠. 결국 몇 달간의 혹독한 평가와 치열한 경쟁 끝에 저는 대표단에 선발된 행운의 소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 안도감, 자부심, 두려움 등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짜 도전이 아직 제 앞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저의 충성심과 헌신, 인내심을 시험하는 불의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도전하게 될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떨림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모험을 시작하려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힘과 결단력,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떤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제 삶을 정의하고 제 운명을 결정지을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정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질지, 세상과 조국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생각만 남기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던지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 두려움, 호기심, 불신이 한데 뒤섞인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외국으로 여행한다는 생각은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남북한 국경을 넘을 때 저는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한 북한의 시골에서 남한이라는 낯선 세계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더 높아졌고 도로는 더 넓어졌으며 자동차는 더 날렵하고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 평행 우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의 거대한 규모와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했고 유리와 강철로 된 외관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은 다양한 색과 인종의 만화경이었어요. 공기는 교통소리, 음악소리, 수다소리로 흥얼거렸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과 에너지의 교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북한 대표단을 소개하며 우리를 남북 화해와 단합의 상징으로 소개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 고급 호텔, 문화 명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와 파파라치들의 사진 촬영을 받았습니다. 유명세가 잠깐이고 때때로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북한과 남한의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리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은 칙칙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전기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거리가 활기차고 건물은 현대식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음식은 풍부했고 전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을 고화질 컬러 비디오와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남한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부나 군대에서의 지휘에 따라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관계를 맺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고 다른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마도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검열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기술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휴대전화를 붙이고 다니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소통했습니다. 마치 지식과 연결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삶, 다른 세상을 엿보았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 심어졌고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자라나고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은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유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신중하고 전략적이며 용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제 자신과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서 제가 갈망하는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겠다고요. 방법과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기차가 역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중한 무언가와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도전과 승리, 슬픔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새로운 장과 인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제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다음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몰랐지만 걷는 것을 멈추지 않고 꿈을 멈추지 않고 별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남한에서 잠깐의 자유를 맛본 후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갑고 어두운 심연에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희미해지고 소리도 희미하고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압과 통제의 무게가 무겁고 숨막히는 망토처럼 제 어깨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삶, 다른 세상을 엿보았고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심어진 자유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제 일과 책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갈망은 저를 더욱 집어삼켰습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에게 허용한 빈약한 자유의 조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배고픔, 뱃속의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망명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압과 공포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비밀과 고립이 수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충성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옥,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빛과 희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는 다른 북한 주민들,
즉 스스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외부 세계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정보와 지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용기와 결단력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꿈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해해주세요. 꿈속에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우리 가족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군의 장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운 정권의 충성스러운 충복이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연륜과 지혜가 묻어나는 얼굴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여기 내 조상들의 땅에 남아서 노예와 공포의 삶을 살던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유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북한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좌절과 도전으로 가득 찬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전기 철조망과 망루,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순찰로 삼엄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문서를 위조하고 복잡한 밀수꾼과 중개인의 네트워크를 헤쳐나가야만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로 가서 결국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관습도 모르는 외딴 위험한 지역을 걸어서 또는 버스로 수천 마일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피곤함, 외로움이 저를 압도할 것만 같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계획과 몇 주간의 여행 끝에 저는 태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한국 정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기쁨, 감사함,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능성에 대한 감각.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으로 번화한 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에 도약을 했고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찾은 자유를 축하하면서도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면서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탐색하고 제가 떠나왔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가능을 이겨냈고 제게 주어진 가능성과 기대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감히 다른 삶을 꿈꿨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겠지만 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회복력, 그리고 억압과 통제를 거부하는 꺼지지 않는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힘과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평생 간직할 이야기입니다.